총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이 소름 끼치는 미제 사건에서 더 소름 끼치는 완결 사건이 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벌였다는 범죄의 숫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초 사건 기준으로 34년 만에 밝혀진 진실인 만큼 중요하죠.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이춘재 대신 범인으로 잡혀서 감옥에 갔던 피해자, 그리고 딸의 죽음도 모른 채 찾아 헤맸던 부모, 이런 제2, 제3의 피해자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죠. 자,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복역을 했던 피해자의 재심을 변호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어제 수사 결과 좀 총평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은 저희는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춘재의 자백이 가능했고 또 저희 재심이 또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근데 좀 몇 가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은 예, 먼저 이춘재의 그 자백, 이춘재의 범행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다가 예. 군대에서 처음 이제 성취감이나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했는데 군 제대 후에 이제 또 다시 단조로운 생활로 이제 역구불만 상태에 있다가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맞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허. 예. 예. 이런 어떤 잔혹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예. 뭔가 그도 뭔가 변명하는 어떤 범행 동기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예. 또 그런 어떤 범행 동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법과 제도의 어떤 변화도 얘기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음흠.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예. 그리고 뭐 초등생 살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다행히 뭐 수사의 위법이 또 확인돼서 좀 그 유가족 분들이 또 어떤 국가의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네. 예, 이 정도. 예. 근데 좀 먼저 그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그 단순한 의구심이자 아쉬움이 뭐냐면 네, 예. 당시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진행이 될 때 이춘재가 3번이나 용의선상에 올랐었다면서요.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그 수사 보도 자료를 보니까 3번 정도 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저희 8차 사건에서 이제 채모에 대한 조사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춘재에게 어떤 혐의점을 두고 했다기보다는 혈액형과 또 남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그 여러 남자들, 많은 남자들, 수많은 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포함됐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면 용의선상에 올랐다고도 표현할 수도 없겠네요, 이 그러면. 8차 사건만 놓고 본다면 그 3번 중에 한 번인데 그건 용의선상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예. 다른 사건은 제가 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하지만 네. 이춘재가 자백하기로는 예. 이춘재가 이번 이제 자백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예. 자기도 희한한 게 예. 그렇게 많은 살인과 강간을 저질렀지만 단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게 희한하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춘재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춘재는 이렇게 조사를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3번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 그래도 그 외양간은 확실하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게 네. 과거에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부실 수사라고밖에는 거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진단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경찰 쪽에서는 네. 당시에 어떤 뭐냐면 법의학 어떤 발전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그걸로 다 네. 이야기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수많은 경찰들이 관여됐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안타까운 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분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 알려진 바와 같이 고생도 하셨지만은 또 상당히 문제되는 수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가혹행위나 인권 유린도 많았지만 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8차 사건만 놓고 본다면 수사가 너무 부실했어요. 음. 이춘재가 범행 직후에 집으로 이제 도망가면서 그 피해 여성의 속옷을 그 피해자의 집 울타리 밑에다 던져놓고 갔습니다. 네. 이걸 수색만 했으면 발견했을 것이고 또 범행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됐을 텐데 이 팬티를 찾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못 찾았던 겁니까,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담 밑에 네. 슬리퍼 자국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범인이 담을 넘어 들어왔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 슬리퍼 자국은 다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슬리퍼였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담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범행 사실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런 이제 엉뚱한 일도 벌어졌던 거죠. 근데 좀 저는 그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게 그 초등학생 김모양 살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은폐를 했고 무시했고 이랬던 거잖아요. 당시 경찰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은 사실 저희가 이춘재 사건 때문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여러 번 네. 갔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초동생 실종 사건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8차 사건보다 더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무슨 문제냐고 제가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저희 사건이 예. 이제 이제 관심사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사체, 증거 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아직 이번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송치를 안 했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좀 경찰의 당시 수사의 어떤 불법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네. 유가족의 그 변호사를 만나보니 자료가 없어가지고 국가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분명히 그 유가족 도와줘야 됩니다. 이 그럼요. 부분 예. 경찰이 분명히 지금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유가족에게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어떤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어제 그 경찰이 밝힌 바를 보면 8차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 초등생 김모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 은닉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네. 일단 이게 사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공소권이 없죠.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정도의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초동생 사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더 밝혀야 되고 예. 이 저희 사건에서는 8명의 어떤 그 혐의를 입건해서 이제 송치한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찰과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 공소시효는 도과됐지만 그걸 갖다가 공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 정해진 어떤 수사다 보니 예. 정말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예. 아무리 그들이 잘못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고려해야 될 그들의 변명은 제대로 들어주고 했는지. 예. 물론 이런 걱정까지 제가 한다는 게 좀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네네. 이제 법정에서 이제 이분들을 다 최대한 불러서 증인심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 정말 이들의 변명을 좀 들어주는 자리가 또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러니까, 이들의 책임도 인정받아야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도 듣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도 한번 좀 속 시원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건 수사에서 가장 문제는 감정서가 네. 사실상 그 채모 감정 결과죠. 네. 그게 그 당시엔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였는데 그걸 너무 믿어버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시 경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춘재로 돌아가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춘재의 이 악마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악마죠. 예. 악마인데 또 악마가 된 원인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네, 이춘재를 신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이 사건의 범인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 재심이 가능하게 된 데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네.
왜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법정에서 저희가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악마가 나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알고 예. 우리가 뭘 좀 이제 우리가 바꿔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춘재가 저지른 다른 범행 중에서 초등생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은 이 재심 사건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좀 몇 가지라도 물어서 예. 그 유가족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때문에. 앞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춘재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은 결국은 결론을 욕구 불만으로 결론을 내린 건데 이건 너무 단순화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걸 예. 이제 법정에서 한번 묻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재심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어느 방송사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자연범이라는 얘기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되는 사건이고. 예. 저희는 이제 의미를 참 남기는데 이제 어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언제쯤 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가 이제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지만 예. 지금 재판 그래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특별기일 지정해 가면서 빨리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음. 올 연말 12월 또는 내년 1월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쯤이면 예, 늦어도.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